영상을 키니까 경련자하고 비소 쏴가지고 떨면서 소리치게 만들고 여기다 지금 펜타닐을 쫙 물총처럼 쫙 쏴요. 12월 12일 오후 4시 20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일하고 와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글 쓴 거를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4시 20분이에요. 계속 이렇게 기억상실제, 그 다음에 살인가스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며, 기억상실제 청산가리 살인가스 이 눈에다가 마취제 쫙 눈꺼풀에다가 쫙 쏴요 마취제를. 그래서 계속 멍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시 20분인데 뭐 밥 먹고 좀 쉬고 그러면서 글 쓴 건 한 2시간 됐어요. 그런데 딱 10분 전부터 마취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과자를 한 봉다리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좀 글을 쓰려고 오전에 한 2시간 했으니까 이제 오후 작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취제를 탁 쏘더니 오전 2시간 정도 글 쓸 때는 이 키보드가 완전하게 글이 100% 다 잘 써졌었어요. 지금 말 못하게 얼굴에다 펜타를 쏴요. 100%다 잘 써졌었어요. 방금 10분 전부터 마취제 쏘더니 글 안 써, 키보드를 조작해가지고 원격 의료법으로 또 글을 못 쓰게 말 못하게 얼굴에다가 지금 펜타일하고 경련제 쏘는 거예요. 저기 경전자하고 비소 소리치게 떨면서 10분 전부터 마취제 쏘더니 지금 일어나가지고 밥 한 끼 저기 난로가 고장이 나가지고 난로 당근 해가지고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사 와가지고 밥 먹고 좀 글 한 오전에 한 2시간 썼어요. 뭐 난로 사러 가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글 한 2시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출출해서 과자 한 봉다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오후 작업하려고 딱 가니까 10분 전부터 마취제 쏘더니 아니나 다를까 글 딱 못 쓰게 원격 의료법으로 키보드 딱 조작해가지고 글 못 쓰게 지금 또 장난질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어떠한 글을 쓰고 있는지. 그 전까지 이 WHO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전 인류를 80년간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치료제는 지금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제는 항생제예요. 거기다가 뭐 항바이러스제, 항류마티스제, 신약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마치 바이러스 치료제인 것처럼. 근데 전부 항생제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인류는 세균 감염병 치료제인 항생제는 개발했지만 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류 모두가 그렇게 중학교 때 배웠는데 현대의학 WHO하고 현대의학은 짜고서 담합을 해가지고 학술과 법으로 담합을 해가지고 바이러스 치료제인 것처럼 전 인류에게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악화시켜서 빨리 죽이는 그게 1차 방역이에요. WHO에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바이러스 감염자 질병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염증이 발생하면서 염증질환, 만성질환, 합병증, 암, 난치병, 불치병 이렇게 단계적으로 악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악화되는 기간이 수십 년이 걸려요.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자한테 항생제를 투약하면은 십수년 만에 죽어요. 악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은 20대인데도 20대인데도 지금 막 희귀병, 암, 다발성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항생제로. 항생제를 30일 이상 투약을 하면요, 인체에 그것도 중학교 때 모두 배운 거예요. 인체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면은 그 양에 따라서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바이러스 온몸의 세포를 감염시킨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해서 동시에 전신의 세포 장기 전신 장기의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해서 죽은 게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은 죽은 세포의 노폐물이에요. 항생제가 면역력을 제로로 만들어서 떨어뜨려서 수십 배 떨어뜨려서 예? 감염병이 악화되는 데는 수십 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항생제를 투약을 해가지고 수십 배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악화 이 기간을 수년에서 십수년으로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치료라고 하는데 방역이에요. 이게 WHO의 방역 시스템이에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그 모든 질환자들을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 모든 질병자들을 미리 치료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집단 괴롭힘 외부 심리치료라고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고 가족들하고도 치료를 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고립시켜서 화학무기 쏴가지고 자살 사고사 지병자를 위장해서 죽이는 방역이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밟고 죽이는 그 2차 방역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거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해가지고 항생제를 바이러스 질환자에게 투약을 하면요 잠시 항생제는 소염작용이 매우 강해요. 스테로이드제는 항생제의 2배의 강력한 항생제예요. 소염제는 항생제보다 절반의 소염 효과하고 독성을 가진 게 소염제예요. 전부 항생제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름을 그렇게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30일 이상 투약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잠시 강력한 항생제는 소염작용이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한테 항생제를 만약에 5mg을 투약을 하잖아요. 염증 질환 환자한테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면서 이제 염증 질환이 먼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항생제 5mg을 예를 들어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이상 몇 달간은 염증이 줄어요. 그 소염 작용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이상이 넘어가면요 면역력을 낮춰요. 항생제는 30일 이상 투약을 하면은 인체의 면역력을 낮춰서 질병을 악화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중학교 때 전부 배웠잖아요. 현대의학의 항생제를 과다 투약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이 심각한 항생제의 부작용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언론이나 TV나 잡지나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 이 WHO가 의료인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으니까 항생제로 잠시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소염작용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한 달 후에는 염증 질환으로 이제 개인 이런 일반 병원에 갔던 사람들이 병원 가서 항생제를 투약을 받고 그 다음에 대증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대증 치료제 말 못하게 펜타를 계속 써요 얼굴에. 대증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근육통제 뭐 기침 나오는 거 기침 해소제 뭐 두통 해소시키는 약 이런 통증 완화제를 대증 치료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질병 치료제가 아니에요. 잠시 통증만 낮춰주는 거고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염병 인류의 반 이상은 세균 감염병이고 반은 바이러스 감염자일 텐데 대략 이제 우리가 볼 때 항생제로 세균 감염병은 모두 30일 만에 완치가 돼요. 그리고 완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모두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이 질병관리청으로 정해서 의료인들이 질병관리청에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다 등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질환자는 바이러스 감염자예요. 그렇게 등록이 돼 있고. 작년에 여기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 예외로 전 국민이 코로나 감염자다, 질병자다. 무증상자들은 질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온 사람들,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합병증, 난치병, 희귀병, 난치병 이렇게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인류의 절반 이상은 어? 세균 감염병에 감염되고 바이러스 감염병에 감염이 될 텐데 대략 생각을 해도 세균 감염병은 항생제로 30일 만에 완치가 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면 나머지 그거는 세균 감염병 질환자로 분류를 하고요. 이 현대의학이 의사들이 그리고 나머지 완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분류를 해서 질병관리청에 등록을 해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그래 놓고 항생제를 갖다 때려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지금 질병자들은 전부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예요. 예?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병원 다닌 기록이 전부 질병 코드, 보건복지부의 질병 코드, 즉 무증상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 무증상자로, 질병자로. 예?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치료와 보호를 하면서 항생제를 때려 붓는 거예요. 염증 질환이 발생한 사람한테 항생제를 투약을 하면은 잠시 그 소용작용 때문에 염증이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제 그걸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는 염증도 줄고 통증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치료가 됐네요.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달 후에는 염증이 수십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생제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온몸의 세포하고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은 순식간에 전신의 세포를 감염시켜요. 그리고 환자가 면역력이 높을 때는 세포를 파괴하지 못해요.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그런데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생제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염증은 바이러스의 죽은 세포 노폐물들이에요. 네? 독성이죠. 세포가 죽어서 몸 안에서 썩으니까 냄새도 나고 부패가 되니까 그게 독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응? 응? 그러면은 이제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인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종합병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종합병원을 가면요, 예? 개인병원에서 그 차트를 보내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에 코드를 확인하고, 언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인지, 어느 단계인지 확인을 하고, 개인병원에서 항생제를 몇 밀리그램 투약을 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차트라는 게 감염질환자로 바이러스 감염질환자로 등록을 해서 그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항생제를 5mg 투약을 해왔다. 그러면은 종합병원에서는 10mg을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항생제 효과 때문에 염증이 줄어요. 그 다음에 또 대증 치료라고 통증 치료제 여기다 지금 화학목 수포제를 쏘는 거예요. 가려운 약을. 경련제 비소 쏘고요. 기억 상실제 쏘고요. 말 못하게 하려고. 경련제 비소 쏘면서 기억 상실제 쏘는 거예요. 여기 뭐 가려워서 저기 결벽증 때문에 여기 지금 긁고 이 사람이 경련하면서 결벽증 때문에 경련하고 소리치면서 기억이 상실됐다. 말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가려움제 쏘고 경련제 비소 쏘고 기억상실제 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잔악해요. 이걸 외부 치료라고 화학물을 갖고 신경작용제를 갖고 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을 가면은 5mg보다 개인 병원에서 항생제 투여했던 계속 써요 얼굴에 펜타닐하고 기억상실제를 5mg보다 높은 10mg하고 통증 치료제를 또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시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제 환자한테 아유 어때요? 좀 괜찮죠? 이러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몸도 안 아프고 염증 수치도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죠. 잠시는. 그러다가 또 한 달 있으면은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 또 염증 수치가 수십 배 더 이제 올라가면서 온몸이 이제 질병이 또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종합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력 유전병이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이 되고 질병이 악화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력 유전병은요
어? 가족용 유전병은 바이러스 수직 감염에 의한 예? 예? 질병 복제예요. 예? 예? 바이러스 수직 감염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는 호흡하고 접촉만으로도 전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계속 그 아줌마들이 닦고 처음에 초기에 닦고 막 손 닦고 그러죠. 약품으로 터치 마스크 쓰죠. 호흡이나 터치만으로도 감염이 돼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똑같은 질병이 발생을 해요. 예? 그걸 질병 복제라고 해요. 복제라고 불러요. 감염자가 질병이 발생하면 질병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질병이 발생이 돼요. 저 사람이 만약에 바이러스 때 감염돼가지고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다. 그러면 감염되잖아요. 그럼 상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당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복제라고 부르고, 호흡과 터치만으로도 감염이 되는데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같이 생활을 하니까 더 빨리 감염이 되겠죠. 이걸 바이러스 수직 감염이라고 해요. 직계 가족들에게 감염이 된다. 그래서 질병 복제, 똑같은 질병이 발생한다. 이걸 바이러스 수직 감염에 의한 질병 복제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가족력 유전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얼마나 잔악합니까? 비겁하고 비열하고.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환자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질병관리청에 등록을 해놓고 무증상자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거짓말을 하냐? 염증 질환은 환자가 스트레스, 식사 관리 잘못해서 염증과 질병이 악화된 것이다. 그렇게 바이러스 감염병을 환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걸 환자들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는 또 항생제 투약을 해서 치료된 것처럼 해서 치료된 것처럼 해야 환자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그 환자들을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항생제로 속여서 재산을 강탈하고, 항생제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건 바이러스 감염 질환하고, 항생제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건 환자한테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무슨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악화가 되느냐, 암, 희귀병, 합병증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대학병원 가라고 그러죠. 대학병원에서는 난치병 치료할 수 없다 현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스테로이드제, 항생제로는 이제 더 올려도 염증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학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제, 항생제보다 2배 강력한 스테로이드제를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시 염증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통증 치료제 가지고 통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뭐 암 치료요? 항암 치료요? 비소로 염증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염증이 생기고 장기에, 주요 장기에 염증이 용종이 되고 암이 된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상식이에요. 그러면 암의 원인은 현대의학도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암이 생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장기에 염증이 생기고 용종이 되죠. 그 다음에 암이 되면은 그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용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염증이 용종 고름이 되고 고름이 썩어서 시커멓게 썩은 게 암세포예요. 그것만 비소나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항생제를 그동안 투약을 해가지고 염증 질환에서 암으로 악화가 될 정도면 최소한 수년이죠. 수년간 병원 다닐 때마다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암이 발생했는데, 암세포만 비소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하면은 암세포만 비소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들도
비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환자가 막 머리털도 다 뽑히고 반송장이 되는 거예요. 비소는 독약이에요. 독약으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어? 제거를 하는 거고. 어? 장기에 붙어 있다라는 건 아직도 생명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죽이면은 비소를 죽이면은 그게 노폐물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몸에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암세포만 비소를 죽이거나, 그 다음에 방사능 치료라고 해서 방사능을 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것도 독약이죠. 방사능이 독약하고 비소 같은 독약하고 방사능이 인체에 제일 해로운 거예요. 예?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암세포만 죽여놓고 치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예? 치료, 치료는 몸 안에 세포를 감염시켜서 계속 파괴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용종으로 악화되고 용종이 암으로 발생하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하고 염증을 생산하고 용종 암으로 악화시키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치료지. 예? 암세포만 제거한다? 그럼 또 암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시면은 수많은 국민들이 전신에 암 치료했는데 뭐 다발성암으로 뭐 3개월이면 죽는다. 전부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응? 그래 놓고 모든 질병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왔으니 미리 치료한다는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집단 괴롭힘, 바이러스 감염자, 우중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왜? 질병을 전염시킨다. 바이러스 감염병. 그러한 명분으로 집단 괴롭힘으로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고 가족들하고도 떨어뜨리죠. 감염병자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울증이다. 정신질환자라 그런다. 그래놓고 치료해야 된다. 화학무기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사고사, 질병살로 유지해서 죽이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현대의학에서 1차 방역이죠. 바이러스 질환자한테 항생제를 투약을 해가지고 질병을 수십 년 빠르게 악화시켜서 이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질병, 이 현대의학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용 유전병이기 때문에 난치병, 염증 질환이 난치병, 암, 희귀병, 난치병으로 악화돼서 악화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놓으니까 국민들은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병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죠. 현대의학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자신들이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의 치료를 못 해가지고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원래는 항생제를 투약을 하지 않으면은 50년을 살 사람한테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20년이나 10년으로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놓고 그러한 가스라이팅으로 환자들은 자신이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서 또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빨리 질병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악하고 비열한 짓거리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기라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사방에 숨겨놓고 국민들에게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마취제사요. 거짓 미투, 집단 성추행, 집단 성폭행을 시켜가지고 직장을 간두게 하고 고립을 시켜서 치료라고 화학무기를 때려봐가지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유지해서 죽이는 나치 새끼들. 에? 국가 어린이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배웠죠? 방역이라고 의료인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적인 화학무기를 테러해가지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면서 이건 방역이고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하지 말아라.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짓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WHO하고 현대의학이 하는 거는 다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 1차 방역이죠. 바이러스 감염자한테 항생제를 투약을 하다니 환자들 몰래 그것도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전부 등록을 해놓고 사기죠. 80년간 인류
인류에게 사기를 친 인류 대사기극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 의학이 WHO하고 1차 방역을 하는 항생제로 1차 방역을 하는 건 다 기록이 됐고 2차 방역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화학무기로 방역하는 거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마취하고 갖다 때려붙더니 딱 알죠. 이 화학무기 계속 때려 외부 치료 받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거죠. 비용신들이 육갑을 떤다고. 아니나 다를까 딱 이 키보드를 치니까는 안 쳐지는 거예요. 키보드가 발에다 화학무기를 다 적셨어요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자 디귿자 칠게요. 안 눌러줘요. 보세요. 예. 다른 거 요건 쳐지죠. 요건 쳐져요. 기억 비읍 안 쳐져요. 비읍 안 쳐져. 디귿 쳐지고. 지읒 쳐지고. 자 지금 잘 쳐지죠? 잘 쳐지죠? 자 방금 전에 안 쳐졌었죠? 경련제 비속사요? 이 새끼들 보세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키보드로 원격의료법으로 못 치게 만들다가 영상 찍으니까는 다시 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불법으로 저는 감염질환자도 아니고 질병도 없고 저기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박정원 씨 아무 질환도 없고 감염 증상도 없고 우울증조차 없고 염증 수치는 뭐 제로다. 신경계 나이로 염증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수치가 나오는데 제가 나이 53인데 41로 이 심혈관계 발음 못하게 하려고 쓴다 했어요. 심혈관계 나이가 41로 나왔어요. 염증이 제로라는 거예요. 수치가. 그 다음에 우울증조차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러면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를 하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조차 없고 감염질환이나 증상조차 없고 염증 수치조차 없다. 머리통에다 비처럼 때려 보여. 그래서 제가 이 보건복지부하고 구청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거 지금 불법으로 감염병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 국민들 모르게 하는 건 테러죠.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중지시켜 달라 그랬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통화를 했어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박정원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가 아니라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박정원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죠. 이렇게 화학무기 때려붓고 심리치료라고 직장에서 모든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3년 전에 보셨잖아요. 예? 그 지랄 해놓고 집단 괴롭힘을 해놓고 안 한다고 말이나 됩니까? 왜 불법으로까지 이 지랄들을 떠는지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사이코 새끼들 나치 새끼들 그 불법이니까 지금 보세요. 기록 안 남기려고 카메라 찍으니까는 바로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죠? 방금 전에 제가 영상 찍기 전에 10분 전까지만 해도 잘 됐던 키보드예요. 바로 마취제 쏘고 졸리게 만들어 놓고 키보드 안 찍히게 키보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딱 느낌적으로 알죠. 마취제 쏠 때는 못하게 하는구나. 무슨 보호라고 지랄 육갑들을 털고 앉았네. 감염병자 사이코패스 나치 새끼들이 비용신 같은 새끼들 불법으로 WHO 세계 나치기구에 미친 사냥개 새끼들 감염된 정신질환 걸린 사냥개 새끼들이 똥개 새끼들이 가족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치료라고 죽이는 병신 같은 새끼들이 지들끼리도 앉아서 죽이고 병신 새끼들이죠. 상병신 새끼.
영상 찍으니까 딱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며칠째 계속 이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키보드 가지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예? 화학무기로 어마어마하게 때려봐.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때려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건 국방부로 다 자료가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예? 저에게 인류에게 왜 이랬는지. 예? 불법으로. 예? 사이코 새끼들은. 예?